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주호 기자고요. 자, 오늘은 오늘도 여러분들 일단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영국 CPI 발표됐는데 좋았어요. 드디어 7자 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좀 잘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일부 들어가 볼게요. 조경상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이 어제도 참 괜찮았었는데 시장이 왜 좋았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어제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은행주, 금융주들 실적 발표 내용도 괜찮았고, 특히 이제 PNC를 비롯한 중소형 금융기관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예금이 많이 유출됐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중소형 은행들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주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고요. 네. 그리고 경기 지표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뭐라고 할까, 경기 지표가 약간 둔화된 모습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호재에 의해서 기술주도 같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거 한번 짚어 주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발표했길래,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의미길래. 사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의 장중 움직임을 보면 사실 장 초반에는 약간 약보합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약보합인가 그러다가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에서 1시쯤 그때 푹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 뭔가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에 5.8% 정도까지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오피스 365, 365라고 하는 서비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챗 GPT와 연동돼서, 오픈AI와 연동돼서 인공지능 서비스 코파일럿이라고 있습니다. 네. 코파일럿이 뭐냐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팀즈나 이런 걸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을 도와준다든가, 네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일을 써야 되는데 아. 또는 문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었죠. 지금은 회의하면 막내한테 네가 서기해라 네. 이러는데 네. 굳이 그럴 것 없이 네. 코파일럿한테 마이크로소프트야 네가 서기해라. 네. 이 부분을 월 $30의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네.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필수이기도 하고, 분명히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네. 항상 있는 논란 중에 하나가 버블 논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버블이냐? 수익성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버블 논란이었는데, 월 $30라고 하면요, 그래도 소프트하게 네. 수익화를 시도하는 게 아닌가, 음. 이런 평가를 조금 받은 것 같고요. 뭐 선택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격 말고도 다른 금액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5라든지 뭐 네네.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럼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비용으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좀 회수하는 서비스들이 이어져서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도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네네. 또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나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같이 발표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애저 이제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이제 메타가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네. 도입하기로 적용시키기로 했는데, 그래서 메타도 0.4% 정도 올랐거든요. 네. 0.4요? 네, 그러니까 비율은 다르죠. 근데 네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그동안 약간 제가 보기에는 차익 매물,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메타한테는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왜 메타의 인공지능을 쓰기로 했을까? 전 이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만약에 그 애저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고객이라면 네.
오픈 AI도 쓸 수 있고 그 메타가 제공하는 람다 네, 라마죠. 람다라고 아마 읽을 거예요. 네. 네. 그 2도 쓸 수 있고 둘 다 네. 쓸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네. 이게 조금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이번 주 초인가 지난주 말에 네. 그 이제 FTC가 네.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벤트가 있기 약간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네. 그 보시면 거기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네. 다른 걸 네. 문제 삼으려고 네. 하는 것 같다. FTC가요. 네.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걸 하게 되면 가장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에서 윤리라고 하는 문제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네.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네네. 아니면 인공지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없다거나 우린 그런 걸 의식하는데 네네. 사실 그거보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생각하는 윤리규범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인 겁니다. 네네. 흔히 우리가 크롤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걸 또 떠나가지고 오픈 AI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부분을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이걸 확장시켜서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 아니다 나 메타하고도 하고 있는데 네. 뭐 근데 결국 사실 구독으로 이용하는 건 MS365잖아요. 네. 결국 돈은 거기서 다 벌 거면서 네.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람다랑 이제 네. 저기 오픈 AI 둘 다 열어주니까 네. 우리 독점 아닙니다. 개인 정보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같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네. 오픈 AI하고 하는 비즈니스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기서 메타하고 같이 한다라고 말한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FTC가 소송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휴 네네. 협업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이제 그런 해석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짜 이런 거 보면 될 놈들이라고 뭐 요즘에 되는 거 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합병도 이제 거의 성사되고 가 이제 있는. 영국만 남았는데 영국도 그 이제 기일을 약간 늦췄죠. 네네. 그러면 기일을 늦췄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장에서는 인수와 좀 가까워지는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어저께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장 초반에 네. 왜 이제 좀 많이 힘을 받지 못했냐 금융주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거든요. 네. 산업 생산 지표를 통해서는 제조업이 확실하게 조금 약간 좀 부진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확연하게 확인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시장에서 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소매 판매 지표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어요. 5월달 PC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개인의 소비 지출이 약간 좀 약해지고 네네.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었는데 네네. 6월에는 그러면 소매 판매를 보면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지출 말고는 네.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내려간 상황들이거든요. 둔화된 네네.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조금 궤를 맞춰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금리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제조업 지표를 본 다음에 내려갔던 모습들을 보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를 우려를 해야 되나 어떠나 이렇게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고용 시장이 망가진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고용은 괜찮았거든요. 그런 궤들을 좀 다 맞춰서 보면은 그러면 고용 시장이 아직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네.
지금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약간 둔화되면서 음. 약간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연착륙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저는 그래도 이 지표가 나쁜 지표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호재에서 반응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또 뉴스가 있었던 게 사실 저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궁금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안 그래도 이제 네. 이제 오늘 밤 시장이 끝나고 나면 실적이 발표되니까 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실적 관련 뉴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저도 이거 봤어요. 햇빛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차지온 솔라 네. 출시된 거예요? 아니면 출시한다는 거예요? 출시한다고 아. 읽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저도 정확하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는 네네. 이제 저도 외신이기 때문에 이제 음. 해석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차가 자동차를 충전하는 개념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아, 기회가 네네. 되면 확인해서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이 알겠습니다. 부분은. 그럼 테슬라 관련된 뉴스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원래 그 테슬라 중국 같은 경우에 네. 그 분기 첫 달 같으면 생산한 차량들이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들이죠. 네네. 근데 7월 달에 둘째 주에 보험 등록 건수가 10,000건을 등록했다라는 게 중국에서요? 네, 그러면 이게 원래 네. 비수기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무시하고 보시는 분들은 지난주엔 16,000대를 등록했는데 왜 10,000대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보험 등록 건수가 10,000대였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수요가 좋은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추정할 수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래 월초가 그러니까 월초에 만드는 것들은 대부분 수출용이기 때문에 네. 이때 보험 등록 건수가 적어야 되는데 네. 10,000대나 나왔다는 거는 중국에서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네. 수요는 있구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6월 달에 푸시한 게 네네. 다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늦게 인도가 됐거나 아니면 실제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에 의해서 늘어났거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아니면 S나 X가 들어와서 네. 등록이 됐거나 이러한 시나리오들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의 등록 건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물론 3분기 실적에 반영되겠지만 네, 맞아요. 반영되겠지만 어쨌든 수요가 사실 뭐 그런가? 네. 요즘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수요가 네. 강력하게 살아 있느냐 네네. 없느냐가 그쵸. 이제 점점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질 거기 네. 때문에 왜냐 경기는 서서히 이제 식어갈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 수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성장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네. 사실 그 빅7 기업 가운데 제일 좀 이렇게 못난이? 미운 털? 저는 좀 구글 같거든요. 구글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구글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료화를 발표했고 네. 그랬지만 별로 다른 내용들은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없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봤던 내용 중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알파벳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런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죽어있다 살아나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가 광고. 광고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메타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된 이유 중에 하나도 경기가 상당히 비관적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되니까 네네. 광고 수익이 조금씩 회복된다 이런 느낌으로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매수 의견을 이제 주가 이제 목표 주가를 150달러 정도로 상향을 했는데 그 근거를 이제 광고가 이제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도 알파벳을 보면서 이제 광고가 조금 다시 살아날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광고 시장이 살아나는 거는 사실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경기를 봐야 돼요? 아니면 광고 시장을 딱 볼 수 있는 어떤 뭐 지표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
경기 지표들을 조금 봐야죠. 네네. 왜냐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음.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버텨지고 있다, 괜찮다라고 하면 어쨌거나 기업들은 광고를 하게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워낙 많이 인상하니까 비용 압력 때문에 광고를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줄였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좀 잘 버텨지고 있고 향후에 통화 정책이 약간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주식은 또 거기에 미리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은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매수 의견을 발표한 거는 네네.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빅테크 기업 가운데 본업만 갖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기업은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고, 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플러스 알파가 생겼고, 네. 메타의 경우에도 물론 다른 것들이 있지만 스레드라는 뭔가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이런 플러스 알파가 생겼는데, 물론 알파벳도 바드를 공개하긴 했지만 약간 플러스 알파처럼 잘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한번 쫙 점프업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바드 서비스를 유럽으로 일단은 진출을 하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영향을 받았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용자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에게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메타입니다. 메타. 네. 일단 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서만 거의 한 150% 올라서 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썼죠. 네. 몰라봐서 미안하다. 난 너희가 망할 줄 알았다. 저도 네. 메타가 돌파구를 찾는 게 돌파구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경기가 생각보다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과 실제로 메타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타겟 광고, 표적 광고를 잘 해서 네네. 광고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1분기 때 확인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얘네가 뭐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하면은 광고 수익률을 끌어올렸으니까 얘네 네네. 광고 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얘네가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쩌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커버그나 메타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공략을 잘 하고 있어서 주가에는 흥행을 좀 이렇게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레드 업데이트된 소식은 따로 없을까요? 최근에 그 1억 명 돌파한 이후는 사실 그렇게 큰 뉴스가 나오진 않던데요. 그 트래픽이 좀 그러니까 접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했다라는 네네. 내용은 있었지만 주가에는 그래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메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빼놓을 수 없는 바로 그 기업. 애플이 요즘에 뉴스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인도 관련 소식도 나오고요. 실제로 애플이 인도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했죠. 네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로 중국이 봉쇄되면서부터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지를 하나 더 늘리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올 초부터 네. 이제 대도시에 애플 스토어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도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었는데, 원래 애플이 인도에서 점유율은 낮은 편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비싸서 그런 건가요? 비싸서요. 네네. 비싸서 그렇고 진출도 늦었고, 네네. 삼성이 갑이에요? 점유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등일 것. 샤오미가 1등이고 삼성이 2등인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율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이 이제 그러면은 이 지역, 어느 지역마다 판매를 하잖아요. 네. 그럼 판매 상위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인도가 이제 처음으로 애플의 상위 5대 판매 지역으로, 아이폰 판매 지역으로 이제 등극을 했고요. 2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8% 정도 하락했는데, 프리미엄 폰 쪽에서는 사상 최대 점유율을 달성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 결국에 보면은 이제 고가 폰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는 애플이 채택될 확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소식들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애플 걱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주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주가가 같아요. 네. 사상 최고치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죠.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좀 종합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요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오늘 낮에 한국 시장이나 아시아권 시장을 좀 보면 네.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부동산과 관련돼서 네. 중국이 작년 말 올해 연초 보면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만기가 되는 부동산 대출권이 있으면 연장해주거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네네. 이 문제가 쉽게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보니까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어떤 경제에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금융시장은 약간 좀 불편한 느낌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시되 지금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그래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작년에 생각한 거 또는 네. 1분기에 생각한 거보다 상당히 경기가 하강하더라도 천천히 네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중국이 거기에 이제 뭔가 찬물만 안 뿌리면 끼얹지 않는다면 네. 그렇게 되면 좋은 모습으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나 네.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보다 시장은 항상 좀 빨리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판단이 늦을 수 있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작년에 분명히 경기가 되게 올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네. 그 시장은 이미 그때까지 갔다가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좀 네네.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상담을 하는 걸 보면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2년 3년 이렇게 좀 시간을 놓고 생각하신다라고 했을 때 네네. 좀 뭔가 앞으로 되게 위기가 올 거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나중에 좀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약간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조경상 팀장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지금 그 비가 너무 많이 왔던 며칠 전까지 네.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관계로 기차의 선로 점검 때문에 지금 안 끝내면 기차를 못 타신다고 해서 전 지하철을 못 합니다. 아 네. 지하철을 못 타신다고 해서 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네. 다음 주에는 좀 안정이 되겠죠, 그렇죠? 비온 네. 것들도 좀 정리되고 네. 해야죠. 많은 분들 좀 힘드셨는데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